어떻게 두 종목을 이 많은 종목 중에 두 개를 골라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종목을 골랐는지 일단 함께 보시죠. 다른 종목이 너무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아니 다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마음 아프게 왜 그러세요? 예를 들어 내가 두산 인프로 가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재미가 없대 하고. 저는 이거를 네. 예전에서도 얘기해서 좀 이거 지오소프트도 네. 여기 이제 방송국에 이제 그 박소라 PD님이라고 계세요. 아, 네네. 아침 네. PD님이시죠. 아침 방송 PD님. 계시는데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을 장중에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경제 더하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오소프트라 치면 나오는데 그때 장중에 실시간으로 네. 종목 이거를 사라 하고 했던 게 1월 14일 날이에요. 1월 14일. 네. 그때 이제 당근마켓 그다음에 지오소프트도 이제 그런 오아시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 그때 당시 그게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겠다 싶어갖고 차트가 예뻐서 줬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실시간으로 그 녹화된 게 지금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을 보게 되면 지오소프트 치면은 바로 나와요. 네네. 1월 14일 날 짜는데 그때 대비 지금 거의 90%인가 1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종목 나왔는데 눈에 너무 익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페노션도 매매 시간을 추천했어요. 나머지는 추천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고른 게 내 과거에 레이더에 한 번이라도 걸렸던 구면인 종목을 난 가져왔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주연 전문가님은? 그냥 다 심심한 종목들이라서 아니 왜 그 라면도 순한 맛이랑 매운 맛이 있으면 네. 어떻게 매운 맛만 계속 먹나요? 순한 맛 안 좋아하시나요? 지금 전국에 있는 순한 맛 메이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상처인 말인데. 그러면 시청자님들이 네.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저희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내 돈 써가면서 전문가님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 저거 아니고 이게 재미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눈에 띄는 종목을 하게 된 거고 심심하다 하셨으니까 지금 손절하신 거예요? 이주연 전문가님 빨리 뭐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심심하지 않은 잠깐만 종목을 지금 이정수 올려주시면 전문가님이 손절하신 것 같은데 재미없다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빨리 아니, 속보 심심하다. 하단 나가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들이 네. 이렇게 다 괜찮은데요. 재미는 네. 있는데. 재미는 있는데. 근데 뭐 좀 글쎄요, 뭔가 얘기를 좀 해드릴 만한 건덕지가 좀 있어야지 제가 또 그렇죠. 얘기를 좀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석을 듭니다. 하는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또 최근에 움직였다거나 네. 뭐 이슈가 있다거나 남들은 잘 모르는 뭔가 잠재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종목들이 워낙 평이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기가 더 어렵다. 또 그런 종목을 함부로 또 감정가를 이야기하기가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있죠. 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든지 네. 이거 왜 들고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 시원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네. 주셔도 돼요, 전문님. 근데 이제 네.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고민이 좀 될 만한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떨어질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고민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분석하기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좋다.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얘기해 드리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물론 뭐 다 도움이 되시겠지만 얘기 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사표 위원님들을 제가 또 괴롭혔네요. 자, 그래서 위원님들 레이더망에 띈 오늘의 종목이 지오소프트입니다만 자, 매운맛 지오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정수 전문가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오소프트, 그러니까 오아시스 이커머스 이제 자회사인데 플랫폼을 마련해서 오픈마켓을 좀 계속 운영 중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1월 14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을 있었어요. 서울경제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잠깐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그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종목을 확 주고 저는 나가버리는. 그래서 10분 안짝에서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서울경제 더하기에서 지오소프트로 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서 잠깐 추천했었던 내용이 좀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차트가 좋아서 1월 14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14일 날 그때 당시 위치가 지금 보면 굉장히 바닥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이미 주가가 여기 2월 달에서 200% 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서 대충 한 80% 정도 저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슈는 그 오아시스 상장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먼저 이제 자회사 오아시스의 1분기 실적들이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다라는 얘기에서 2분기 실적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적들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강했고 아마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컬리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이 상장을 하려 그러면 이제 주관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만 무성하고 뭔가 행보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건데 지금 IPO 대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추가 선정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로 상장하겠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또 강세를 좀 펼쳐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자 여기 있네요. 자 네. 감정 가격 그러니까 오늘 종가 대비 감정 가격은 크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그때 당시 얘기한 이후로 벌써 80%가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만 단기적으로 25,600원 일단 전고점 안전하게 돼서 전고점 물론 돌파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렇게 이슈가 시끌시끌한 애들은요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가 굉장히 구립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 상한가를 가든 그냥 쭉쭉쭉 뻗어주면 아주 그냥 용처럼 쭉 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료 소멸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가 삐그덕해가지고 갑자기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쌍봉이 돼갖고 그냥 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1월 달에 안전하게 바닥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대충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욕심내지 않겠다. 전고점 정도로 감정가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굉장히 최근에 핫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성장성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뭐 괜찮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네. 각종 직업들을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이제 그렇죠, 돈을 그렇죠. 받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직업 삶의 체험 현장 체험 현장 말고 그거 말고 유튜브용. 유튜브에서 그렇죠, 요새 그렇죠. 이제 굉장히 핫한 직업 그, 체험맨 같은 느낌으로 하는 네. 게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워크맨인가?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봤는데 오아시스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셋 다 유튜브에 안 친하네요. 네. 이제 그걸 봐서 이제 지오소프트를 이제 뭐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굉장히 힘들게 그려졌나요? 작업 과정이? 아니요, 상당히 좀 괜찮게 작업 현장이 저는 굉장히 이제 왜 이 배송이고 물류고 하니까 그죠, 열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이제 또 쿠팡 사건도 네.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비춰진 부분들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나쁘진 않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복지도 괜찮고 뭐 네. 근무 환경도 괜찮고. 네, 이렇게 이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저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일단 뭐 새벽 배송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이 오아시스라는 매출이 지금 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한 3,400억 정도인가 이제 매출 나오고 있고 연결 매출로 거의 지금 오아시스 매출이 지오소프트에 이제 다 잡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가 이제 한 4천억 넘는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좀 전에 뭐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났잖아요. 네. 이후에 이제 그 노동자분들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그 다음에 또 그 판매자분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뭐 그런 이제 갑질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보면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 이렇게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쿠팡이 지금 현재 매출의 한 20% 정도가 이제 급감을 했다고 해요. 이 불매 운동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거에 반사 이익을 오아시스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로켓프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침에 바로 신선식품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되어 있는데 오아시스가 이런 부분에서의 반사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승세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제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독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외형이 이제 계속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기업이 이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업이익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IPO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앞으로 성장성을 지금 계속 반영을 해서 상승을 한다면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조금 짜게 이번에도 감정가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고점 정도는 한번 살짝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거의 비슷한데요. 26,000원 정도 이렇게 감정가를 잡았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지오소프트에 대해서 감정가를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먼저 이정수 전문가님의 감정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인 25,6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해보죠. 네, 오아시스 상장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주연 전문가님의 감정가도 볼게요. 네, 조금 더 올려서 26,000원까지 단기 감정가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단기 추세에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